기분 좋아져. 패치하자. 자, 이게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10대 청소년들 사이의 마약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약성 패치를 이제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 신고가 지난해 말부터 경찰에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에 모여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 결국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성 패치를 이게 진통제입니다. 이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직접 투약하거나 또는 다른 청소년들에게 판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길에 떨어진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서 병원과 약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손쉽게 구입했고 그리고 대량으로 유통해서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10배까지 달하는 돈을 받고 팔기도 한 사건입니다. 자, 이 펜타닐이라는 게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몰핀의 100배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훨씬 중독성이 강합니다. 와, 이게 뭐예요, 이거? 마약성 마취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처방 기록이 지난해 기준으로 2위입니다. 프로포폴이 1위였고요. 펜타닐이 2위였습니다. 176만 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말기암 환자한테 처방되는 패치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통증을 느낄 때 통증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쓰는 진통제입니다. 용량 이상 쓰면 호흡마비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이번에 검거된 청소년들 투약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면서 금단 현상까지 보였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펜타닐을 끊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수사 기간 중에 계속해서 범행을 했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JTBC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경찰에 잡힌 이 10대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학교에서 펜타닐을 흡입했다고 합니다. 자, 목격자 증언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학교에서 나와서 원래는 나한테 못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도 얘나가 그날이 없어요. 누구한테 잘 말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니까 담배 피운 줄 알았더만 영장 낼 자체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자, 소장님, 당장 저 학교 다닐 때는 보통 본드 불면은 뇌 구멍 뚫린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환각 이런 증세가 나는 거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했는데, 야, 이거 일단 이런 거를 청소년들이 하면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뇌에 구멍 뚫린다 그런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적은 양을 더 짧은 시기에 똑같이 이런 마약류를 했는데 어른에 비해서 청소년은 더 조금 하고 더 짧게 해도 두뇌 뇌에 굉장히 큰 손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이해할 때 도대체 얘네가 왜 이러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두뇌가 아직 다 아물질 않았어요. 그렇죠. 특히 억제를 해야 되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전두엽이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마약에 중독이 돼버리면 이런 전두엽이 완전히 손상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도 이제 더 깊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 학생의 인생을 아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결국 이 학생도 어떻게 됐어요? 일단 경찰에서 당연히 잡혔고 학교에서 고심 끝에 퇴학 절차까지 밟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학생들도 지켜야 되거든요. 이 학생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고심 끝에 최후의 절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들, 10대 청소년들도 문제지만 이거를 구입하게 된 경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준 병원과 약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성지, 이런 가기만 성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어떤 종교적 성지처럼 이런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걸 일부러 준 건지 모르고 준 건지는 할 수 없죠. 어찌됐건 이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구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 과거 병력까지 확인해서 줘야 되는데 이 청소년이 실제로 이런 게 필요한 게 맞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로도 이런 식으로 받았던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청소년들에게 판매까지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10장이 들어있는 패치 10장이 들어있는 한 상자가 보통 15만 원 정도 이제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패치 하나에 15만 원, 그러니까 10배를 부풀려서 판 거죠. 실제로 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팔아서 이거를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돈이 넉넉치 않으니까 이거를 뭐 절반 크기, 뭐 4분의 1 크기 이런 식으로 따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액의 이런 패치를 구하려고 하려다 보면 얘네들은 분명 또 자기보다 약한 학생들한테 돈을 뜯어내기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마련할 텐데. 아, 변호사님 이거 의사들이 일부 극히 일부겠지만 진료도 않고 이런 진통제를 막 처방해 준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게 너무나 부주의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성질한 표현을 술, 담배를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청소년들의 성질이라고 일부 하고요. 가게들. 또 SNS를 통해서 술, 그렇죠.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구해주는 나쁜 어른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 처방해 주신 분들 죄송하지만 그런 어른들 못지않게 나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허리 좀 아프다 이런 이유로 이거를 처방을 해줬다는 건데 앞서도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이 그렇게 쉽게 처방해 주기에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약인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한 군데서 처방을 받아도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판매를 해도 이게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 처방전 받는 것도 그렇게 쉽게 받은 것도 문제였고 그 처방전 하나 가지고 약국에서 10군데를 넘게 돌아다니면서 또 샀다라는 거 아이고. 이것도 문제인 거죠. 파란 처방을 해준 의사분도 저는 너무 그건 속상하고 그걸 또 그렇게 쉽게 판매한 약국도 저는 무책임하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진짜. 자, 뽕님이 의사 그 일부 의사 일부 약사들 당신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한번 줘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적발된 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경남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한정해서 청소년들을 한정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적발된 게 42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이런 수법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은 어떤 게 문제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약성 패치를 처방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진짜 소장님 뭐 이런 청소년 그러니까 그동안 뭐 본드, 가스 이런 흡입 뭐 이런 뉴스들은 뭐 왕왕 접해봤지만 네. 10대들 사이에서 이런 마약성 뭐 네. 이 약물을 이렇게 한다? 야 이거는 진짜 네.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 시대의 그늘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어른에게 저는 책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마약류 중독은 과정 중에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새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중독이 되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제어 능력이 아주 완벽하게 조직이 되지 않은 나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른들이 적어도 이런 위험 물질을 노출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막아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인터넷에서 이런 거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주로 팔았다고 하죠. 이런 거에서 아이들이 어느새 중독이 되는 거고요. 또 또래 집단에서는 마치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것이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쿨하고 멋지고 대담하고 용감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교육이나 예방이 좀 시급합니다. 변호사님 뭐 제도적 보완점 뭐 좀 궁리를 해봐야 될 게 없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의원, 약국 이런 곳에서 이거를 취급하는 방법 자체를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요.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이 금지되는 약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여기도 포함을 시켜야 될 거고 이거 포함 안 돼 있던 걸로 보이는데 아. 청소년들에게도 교육도 시켜야 돼요. 이런 정도의 그 마약류 같은 경우는요.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한다.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15만 원치 한 팩인데 그거를 쪼개서 한 장을 15만 원 팔았다 그러면 영리 목적으로 범죄 적용이 되거든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무시무시한 범죄인 거예요. 근데 이걸 팔았던 아이들이 그런 인식이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고 아마 그러겠죠. 그냥 뭐 진짜 기본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이거는 교육도 부재한 겁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참.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